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고객 관계 관리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 마케팅에 관련된 의의와 배경, 그리고 발전 마케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고, 그거에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마케팅의 변화가 한번 어느 정도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4장에서 서비스 마케팅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좀 상기시켜 보면, 그쵸, 매일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나요? 그죠, R이죠. 리서치죠. 그래서 리서치를 잘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의 이제 리서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죠,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타겟도 설정하고, 그러면서 경쟁에서의 우위 전략,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략이 세워지면, 물론 당연히 제품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믹스, MM 전략을 세우면서 이제 실행해 가는 것이 마케팅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변화를 좀 살펴보면, 1950년대를 살펴보면, 그죠? 50년대는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으로써,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많이 함으로써 제품의 풍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마케팅 믹스라든지, 또는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지,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래서 이 시대에 시장을, 마켓을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이제 컨셉과 마케팅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설정해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60년대 와서는, 그쵸, 이제 4P라는, 그죠, 우리가 프로덕트에 대한, 그죠, 제품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포지 저기 P니까, 그죠, 그다음에 프로모션, 그죠, 그다음에 프라이스. 그래서 이제 이런 4P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하였고, 이제 근시안적인 마케팅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이래서 아무래도 50년대보다는 60년대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쵸, 삶의 풍요를 느끼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가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1970년대는 이제 혼란의 시대가 왔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원자재가 급속도로 소비되다 보니까 석유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많은 산업에서 매출을 증대하는데 혼란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변화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P에서 S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죠, 포지셔닝, 그죠, 타겟을 정해서 포지션을 해가는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기업들은,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인 마케팅 또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마케팅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197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적인 큰 마케팅 비즈니스까지도 이제 생각이 되면서 매출 증대에 이제 힘을 다하는 시대가, 이제 경쟁의 시대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는 경쟁이 심하고 매출이 증대되면서 불안정한 기업들이 이제 발생하죠.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자기만의 기업의 특성화, 차별화, 디퍼런스가 무엇인지, 즉 제품의 차별성을 이제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광고에, 그래요? 프로모션에 대한 시대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시대였고, 이 시대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마케팅 또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하면서 이때 1980년대에는 그렇죠.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PC가 나타나면서 이제 다이렉트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또는 고객 관계 마케팅이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80년대는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죠 고객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전략들이 이제 1980년도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컴퓨터와 관련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컴퓨터의 정보를 고객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록해 놓고 컴퓨터와 더불어서 이제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1990년대 1대1 이제로 대응을 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감성 마케팅 또는 익스피리언스 또는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1대1 마케팅을 시도를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그래서 이제 전화까지 통신까지 이제 발전됨으로써 그죠 그래서 윈도우 95가 그죠 1995년 그죠 이제 윈도우라는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 마케팅과 이 비즈니스 마케팅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또 따르는 이제 윤리적인 그죠 마케팅에 대한 윤리도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이제 충성을 시키게끔 그죠 충성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는 이제 기업들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와서는 그저 이제 고객들에 대한 개념을 만족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또 고객의 가치를 2010년대에 와서는 이제 고객 가치 그래서 고객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터넷 발전하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즉 SNS 마케팅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돼 있고 그쵸 소비자들에 대한 권한들이 강화되기 시작했던 시대가 이제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010년에 와서는 그죠 이제 모바일 시대가 그죠 맞죠 왜냐면 이제 이 핸드폰 자체가 그죠 이게 이제 핸드폰 자체가 음, 컴퓨터이고 또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제 발전되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 마케팅 컴퓨터와 관련된 1980년대 PC가 탄생되면서부터의 발전이 지금까지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관계 마케팅에 대한 이제 변화가 크게 환경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인 경쟁의 시대가 됐고 즉 서로 배탈을 하던 관계에서 포용의 관계로 즉 공정거래를 이룰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기업 대 기업 간의 사회 간의 경쟁이면서도 그죠 적과의 동침이라는 개념을 이제 하면서 또한 기업들은 그죠 기업들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혁신을 가지고 그죠 혁신이라니까 인간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품을 혁신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업이 혁신을 하면서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기업들이 이제 혁신해 가는 형태고 마켓은 시장은 이제 구매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다는 것이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그죠? SNS를 통해서라든지 공동 구매를 하면서 그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구매 결정이 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의지해서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매 결정을 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환경 변화가 크게 색다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CRM의 발전도 그저 연대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80년대부터의 PC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그저 대중 매스 마케팅이죠, 그죠? 그렇지만 80년대 이제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특히 이제 2000년에는 그죠?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고 통신 수단이 발전돼서 인터넷 마케팅이 형성돼 있고 2000년에 와서는 그래서 윈도우 95, 1995년 이후에 그죠? 이제 칼라 시대와 그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마케팅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10년에는 디지털 마케팅과 더불어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020년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혁신적인 이제 모바일 마케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 마케팅의 의미는 그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 이러한 도구들에 의해서 인터넷에 대한 도구, 그저 모바일이라는 이런 도구를 관계로 이제 맺어가는 그죠? 크나큰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의 이제 필요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저 사고 파는 단순하게 교환을 한다는 의미를 치중했다면 이제 미래는 그죠? 이런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돼 있는 거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는 많은 창출비가 저 광고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또는 경쟁에 의해서 필요한 소모되는 시간과 재무적인 비용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시장이 변화를 함으로써 관리자들은 이제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고객을 새롭게 유인 또는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경쟁적인가를 진지하게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죠. 기존에는 유지비가 만약에 20%가 필요하다면 신규는 120%가 필요한 정도로 1인당 마케팅비가 물론 이제 달러로는 환산되어 있지만 그만큼 약 6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이제 신규 고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마케팅을 관장하는 관리에서는 그저 기존의 고객을 다른 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무단히 노력하는 이제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죠? 관광 산업에서 항공 산업 특히 그죠? 호텔 산업 등등에서 미리 이제 이런 관계 마케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동일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론 제품인의 품질들은 계속 향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보더라도 그죠? 가격은 별로 안 떨어져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죠?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술이 확장되는 거죠. 메모리가 늘린다든지 저장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영위해가는 것이 이제 마케터들의 입장이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죠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이 제품에 대한 신뢰 또는 인지하는 품질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그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제 단골이라는 그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골 손님이 매일 오지만 그런 한 번 실수로 그죠?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발길이 끊어지면 안 먹게 되는 그 집은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이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변화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바로
손님들은 알죠, 그죠? 그래서 일부 이제 연구자들이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그 관계 마케팅이라는 무엇이냐 보면 기업과 고객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획득하거나 또는 유지시키고 촉진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칭하고 있죠. 또 다른 연구자는 그저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관계 마케팅의 본질을 긴밀한 관계, 즉 기업과 고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유치하는 것이 마케팅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과 그 다음에 다른 파트너, 그죠? 기업이 뿐만 아니라 단체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또 양양시키는, 고양시키는 이런 것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상호, 그죠?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고객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약속을, 그죠? 무언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홍보를 많이 하면 잘 팔렸지만 지금은 이제 홍보해도 잘 안 팔려요, 사실은. 다른 정도로 그죠. 홍보의 이제 개념, 프로모션의 개념이 이제 달라졌죠, 사실. 그래서 마케팅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고객과의 첫 대면, 첫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그래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우리나라는 첫 화면이 멋있어야 그 다음 클릭을 해서 넥스트로 들어가지. 첫 화면이 마음에 안 들면 그죠 넘어가죠. 그게 이제 동양에서의 마케팅 전략과 그죠 외국의 사람들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제품이 그죠 완성도가 높은 거를 선호하고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완성도가 높은 거를 원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컴퓨터 기능이 많은 걸 좋아하고 만약 델 컴퓨터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요구하는 메모리 또 화면 뭐 저장 공간 이런 것 등등을 요청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가격이 변동이 되거나 그래서 구매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관계를 고객들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 간의 정보를 교환이 요즘에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만약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의 맛집 무엇인지 또 목포를 간다 그러면 목포의 맛집을 치면 그죠 그런 고객들 간의 관계를 서로 또 의지를 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또는 기존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데 지속적인 관계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약속이라고 인지를 해서 자 꾸준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달성을 토대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쵸 메일도 보내고 뭐 새로운 상품 이런 것 등등이 수없이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그죠 핸드폰으로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홍보물이 그죠 이제 이런 것 등등을 하는 것은 그쵸 관계를 전제로 이제 개발되고 고양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의 사실은 목표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를 시킬 건가.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에 대한 유치 전략을 세워서 이제 장기적인 고객으로 될 수 있도록 선발 유치하는 것들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 그렇죠. 만약 고3 학생이다. 그래서 고3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핸드폰을 뭐 저렴하게 판매한다든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또 취업 기념 뭐 이런 면접을 봤다든지 취업을 한 또
학생에게는 회사에서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장기 고객이 되도록 노력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고객 유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 그 고객을 또 추천해 줄 때는 그저 인센티브를 이제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고객 유치 새로운 손님에 대한 유치 전략을 끊임없이 이제 기업들은 세우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소위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오도록 굉장히 유치 전략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고객 유치를 해서 그죠? 우리가 매스 이벤트 즉 뭐 월드컵이라든지 또 세계 전시회라든지 이런 등등을 유치시키려고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기업 자신의 기업을 많이 구매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은 이 고객들한테 이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걸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공 회사에서는 그죠 수많은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그죠 누적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래서 고객에 대한 새로운 또 노선이 생겼거나 출항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또 이런 것들 등을 그죠 박앤셀식으로 그죠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요즘에는 그죠 참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죠? 공항에 상대편 나라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돌고만 와서 회항해서 오는 그죠? 참 그것도 손님이 많나 봐요. 그죠? 참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전략이라든 이런 손님들에 대한 가치죠. 여행에 대한 가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객을 끊임없이 그죠? 여행은 지금 못 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독특한 전략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고향을 했는데 관계를 향상시키는 증진시키는 걸 우리는 좀 고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키고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하는 건지 그래서 또 충성 고객은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비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적인 고객은 그래서 기업에게 사업의 확고한 토대가 되죠. 그 고객은 그죠? 그런 전략들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20대 80이라든지 그죠? 20대의 VIP 고객이 매출 80% 이뤄가는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들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고객에 의해서 기업은 그죠? 확고한 토대가 돼서 향후에는 기업이 그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의 목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그죠 고객의 유치, 고객의 유지, 관계에 대한 고양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5번 관계 마케팅의 목표를 설명하셔 그럼 요 세 가지를 딱 설명하시면 돼요. 이거 기말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의 효익, 이익을 그죠?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기업의 효익과 그죠? 고객의 효익인데 먼저 기업의 효익은 판매 증진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과 이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음, 전략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판매를 잘 함으로써 그래서 비용을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 비용이 신규보다는 5배 이상이 감소되므로 아까 20불에서 120불이었잖아요. 그죠? 유지 비용이. 그래서 최소한 기존의 고객들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천을 그죠? 광고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의 만족에 의해서 구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SNS를 통해서 그죠 광고처럼 안 보이게끔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집은 뭐가 맛있고 저렴한 가격 대비 그죠. 뭐 이런 등등을 글로 써주는 아주 그죠 전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고객들을 이제 잘 확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성원들을 그죠? 직원이 많이 이직하고 자꾸 바뀌는 집은 가기가 싫어해요. 저부터도 그죠? 그래서 고객이 이직이 감소하면 이직을 안 하면 고객이 이탈하죠. 호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호텔에서도 중간 관리자의 영업 그 매니지먼트가 어딘 다른 데로 가면 그죠? 고객도 따라서 가요. 그죠? 그런 것들의 제품의 특성들이 서비스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구성원에 대한 질 좋은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 식당에서는 서빙하는 사람은 가끔 뭐 중국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손해예요. 일단 발음의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서비스에 대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단어, 말의 구사가 문제죠. 그래서 구성원을 잘 기업은 확보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제 효익이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객의 효익으로는 그죠 소비자는 그죠 받아야 돼요. 뭔가 받아야 주죠. 그죠? 기브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브앤테이크예요. 근데 손님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무료라는 게 있잖아요. 샘플링 제품들을 받아보고 그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받아보고 품질 안 좋으면 바로 일주일 내에 반품하면 그게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소비자가 받아서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돈을 지불하는 거를 아깝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고객은 사실은 저부터도 한번 구매했던 제품을 또 바꾸진 않아요. 무슨 잘못이 없는 한은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웰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웰빙 안녕과 또 삶의 질을 만족을 이제 느꼈을 때 고객은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얻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지원의 혜택도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그죠 가격이 형성되고 또 인기가 다르죠. 그런 것들의 제품들이 갖고 있죠. 운동화라든지 또 무슨 로고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인 나름대로의 지원 이런 혜택이라고 보고 삶의 질을 어,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도 왕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이 또 타 제품보다는 비교해서 더 큰 가치를 받았을 때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항공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등급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 클래스냐, 이코노미 클래스냐, 아니면 더 높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굉장히 이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고객의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게 될 때 고객은 그쵸 효익 편익을 얻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성비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고객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다양하게 세우는 것이 관계 마케팅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표로 살펴보면 고객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만족을 시키면 고객의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 확보는 쉬워지고 기업은 매출이 증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이 어떻게든 요구가 뭔지를 알아서 만족을 시키면 또한 거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만족, 즉 고객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면 그럼 고객은 또 다른 구성원에 대한 충성, 그죠? 그러면 고객뿐만 아니라 상대 우리 직원에 대한 충성들이 우리가 로얄티라고 그러죠, 그죠? 구성원들, 직원들은 이제 충성을 해서 또 제품을 잘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뭐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도 오를 거고 승진도 될 거고 또 보너스도 받을 거고 그래서 구성원들은
직원들은 열심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역시 구성원들의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도 안 하면서 그죠? 고객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이루어지면 반대로 구성원들한테도 충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관계를 도표화해서 정리를 해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품 수명 주기, 그죠? 프로덕트 라이프 스타일의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기업은 그죠? 홍보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지각된 품질을 이제 자꾸 알려주는 거죠. 뭐 해 좋고 그런 거죠. 그죠? 기업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아직은 고정된 고객은 아니지만 소비자들한테 수시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잠재적인 정보를 꾸준히 기업은 고객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그죠? 소비자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오면, 그죠? 오면 초기 단계 이제 긍정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자동차가 뭐가 좋다, 또는 핸드폰이 뭐가 좋다는 거를 친구들의 전략 이런 것들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산다 하면 어떤 제품을 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초기 단계죠. 그죠? 초기 단계고, 이제 이래서 내가 확보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제 구매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관심을 가져서 구매 과정을 구매를 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에서 수용된 이제 약속이, 그죠? 서로 약속이 맞으면 이제 소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매는 한 번 이루어진다면, 이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꾸준한 소비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꾸준한 소비 과정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또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업은 또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버전업하는, 그죠? 그런 제품의 수명 주기로 기법에서 적응해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수명 주기는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기와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를 갖춰서 최대한 성숙기를 길게 가는, 그죠? 길게 가서 쇠퇴기를 짧게 만드는, 그죠? 그런 전략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는 제일 힘들지만, 그러나 성장이 된다는 하에서 성숙기를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제품들이 간혹 있죠. 그죠? 보면 어릴 때부터 하는, 그죠? 음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콜라라든지 사이다 같은 것도 일부 XS 콜라라든지, 그죠? 또 XS 카스, 그죠?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성숙기를 꾸준히 오래가는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 구매 단계, 소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는 관심이고, 구매 단계는 판매, 그다음에 소비 단계는 지속적인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초기 단계는 전통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소비 단계는 상호 작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죠?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진언을 해서, 그죠? 같이 SNS 상에서 토론하는, 그죠? 공동 창조죠, 그죠? 같이 만들어 간다는 개념에서 소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연속성상에서 마케팅 전략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제품 마케팅 또는 직접 마케팅, 학계 마케팅, 그래서 1대1 마케팅을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3단계와 4단계를 좀 살펴보면, 그죠? 우리가 마케팅의 목적은, 과거에는 그저 시장 점유를 목적으로 뒀다면, 지금 이제 고객을 그죠? 쉐어하는, 점유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제 대중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1대1 마케팅으로, 그죠? 타겟을 해서
완전히 VIP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마케팅 과정에서는 거래의 마케팅, 그죠? 돈을 벌려는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관계를 맺어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죠? 관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것은 과거에는 일편적 기업이 고객한테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론을 살펴보면, 그죠? 구매자, 판매자 간의 이제 관계 개발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결속을 해서 이제 몰입을 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이 되다가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료가 된다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연구한 개발자의 모델이고, 이걸 더 관계를 보면, 그래서 관계를 획득한다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고객을 추출해서 그 고객들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려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또 경쟁사의 고객이 이탈한 고객을 찾아왔을 때 관계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획득이 된 고객을 관계 유지 차원에서 그 손님이 새로운 손님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한다든지, 또 손님의 구매 정도를 따져서 평가를 해서 세분화시켜서 그 고객은 VIP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그죠? 이제 또 이탈을 하려고 하는 고객인지를 이제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제 세워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그저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죠? 그래서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그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구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죠? 친구를 새로운 친구를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파트너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꾸준히 그래서 관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나 추가된 그렇죠,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제 관계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마케팅은 이 세 가지죠. 사실 관계를 이제 새롭게 하는 획득이고 유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관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챕터 10장 고객 관계 마케팅에 대한 의의라든지 배경, 그다음에 발전 단계라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또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관계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